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의 전기부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기 60점만 넘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강의는 이미 이제 전기부숙이 제 유튜브에 올라간 내용의 강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고퀄리티의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기존 강의들, 제가 찍었던 강의들을 활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 강의 노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상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단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죠. 전기기사 실기 또는 필기에서도 뭐 가끔 나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보통 암기를 하실 겁니다. 뭐 암기 방법은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은 걱정이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걱정임 네,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운전 조건에 이어서 만약에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를 또한 단답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 파란색으로 적은 친구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극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큰 순환전류가 흐르게 되어 권선이 소선되게 될 것이며, 두 번째 정격전압 또는 권수비가 같지 않다면 순환전류가 흘러서 권선이 가열이 된다는 거겠죠. 또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지 않다면 부하 분담이 용량의 비가 되지 않아 부하 분담이 균형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며,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비가 같지 않다면 각 변압기 전류 간의 위상차가 생겨 동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물론 암기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지 않으셔더라도 살짝 까먹으셔라도 시험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극성이 일치할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단상 변압기를 어떻게 했어요? 두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선을 보시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삼상 아니고 단상인 상황이죠. 자, 그러면 한 개씩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변압기를 이렇게 여기에 접지가 아니라 이렇게 결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결선을 해줄게요. 밑에 함께 같이 운전을 하는 이 친구도 하나는 여기에 이렇게 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이렇게 첫 번째 것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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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야 올바르게, 그러니까 지금 극성이 일치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우리가 100볼트를 가해줬다고 합시다. 여기가 100볼트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100볼트가 걸릴 겁니다. 그렇겠죠? 병렬 운동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병렬인 상태죠. 어디에? 요 사이가 100이니까 병렬로 걸린 거죠. 전부 다. 병렬은 전압이 같으니까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권수비에 의해서 넘어간 전압이 어떻다? 50볼트라고 합시다. 여기도 50볼트라고 합시다. 여기서 방향을 표시하면 당연히 위에가 플러스고 밑에가 마이너스인 50볼트가 될 겁니다. 여기도 위에가 플러스고 밑에가 마이너스인 50볼트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자, 이렇게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따라갑니다. 여기서 접해졌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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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그렸거든요. 이게 뭐예요? 폐회로가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어떻게 됐어요? 50볼트가 줄어들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50볼트가 줄어들었어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50볼트가 어떻게 해요? 증가했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제로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뭐 거꾸로 해도 상관없죠. 마이너스에 플러스로 플러스 50볼트가 되었죠. 플러스 50볼트가 되었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다시 50볼트가 되었으니까 뭐예요?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 극성이 일치하는 상황에서는 전압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내부에 순환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겁니다.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극성을 불일치하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결선을 어떻게 해준다? 반대로 해줘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해준다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원래 첫 번째 친구가 어디에 가 있었어요? 빨간색 선에 가 있었죠. 얘를 검정색 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밑에 얘를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극성이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주황색 친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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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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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선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어떻게 됐어요? 50V 감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돌아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어떻게 또 감소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더해지는 거죠. 거꾸로 마이너스에 플러스에서 50V 증가했죠. 쭉 가요. 마이너스 플러스 50V 증가했죠. 자, 그러면은 단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크기도 같고 위상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50 더하기 50이 돼서 뭐가 된다? 무려 100V라는 전압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배의 전압이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전압으로 인해서 여기에 보시면 어떤 큰 순환전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순환전류예요. 자, 그럼 요거랑 비교할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전격전압이 같을 것이라는 조건이거든요. 여러분들 전격전압과 권수비는 같은 말입니다. 왜? 여기에 100V가 가해졌죠. 그리고 여기에는 50V가 나와야 될 겁니다. 이 친구 역시 100V를 가해줬을 때 50V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네 둘이 어떻게 돼요? 권수비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2대1 정도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권수비가 같다는 거, 이 전격전압에 이게 같다는 거. 100이 나왔을 때 50이 나오고 100이 나올 때 50이 나와야 되니까 결국은 50으로 같게 나와야 되니까 권수비가 어떻게 돼요? 같다는 조건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겁니다. 지금 결선은 똑바로 했어요. 지금 극성 각계의 결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권수비 하나를 다르게 해볼게요. 자, 그럼 권수비 하나를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권수비가 달라져 버리면은 자, 100V를 넣었는데 권수비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작아져도 크든 상관없어요. 여기 30V가 걸렸다고 합시다. 30V. 자, 그럼 그대로 결선 내버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확실한 것은 자, 일단 여기서부터 갈게요.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30 증가했죠. 맞죠? 증가했다가 50만큼 감소했죠. 결론은 뭐야? 마이너스 20이죠. 뭐 거꾸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50만큼 됐다가 플러스 30만큼 된 거죠. 자, 그게 무슨 말이다. 자, 어쨌건 우리가 50V에서 30V 빼게 된 게 차가 될 겁니다. 둘의 어때요? 크기는 원래는 크기는 같고 위상도 같는데 크기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빼지게 된다고요. 원래 50 빼기 50에서 0이 돼야 되는데 50이 안 나고 권수비가 달라지면 3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20이라는 이러한 전압이 생기게 됩니다. 맞죠? 그럼 이 20이라는 친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순환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확실한 것은 얘네들은 뭐 어떻게 돼요? 2배가 돼요, 2배가. 근데 얘네들은 빼지니까 2배만큼은 안 되죠. 2배만큼은 안 되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된다? 큰이 빠진 거예요. 그냥 순환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크진 않다는 거죠. 제보하다 그 첫 번째 경우보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조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명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라고 하는 것은 자, 분명히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렬 운전을 지금 A 변압기와 B 변압기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A 변압기에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에서 뭐 밑에 빼고 그냥 임피던스 강화 결국 똑같은 거죠. 임피던스 전압이니까 임피던스 전압 어떻게 돼? IA ZA가 되는 겁니다. 맞죠? B에는 IB ZB가 될 겁니다. 그래서 A 변압기의 임피던스 강화와 B 변압기의 임피던스 강화가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분명 전압이 같다는 말과도 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식 중에 P는 VI라는 식이 있어요. 맞죠? 자, 여기서 V라는 친구가 어때요? 일정 같답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일정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P는 어떻게 된다? I의 비례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하라고 볼 수 있죠. 이 친구를 뭐라고 본다? 부하 분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하가 분담된다. 왜? 부하가 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뭐다? 아, 변압기 용량과 부하 분담은 어떻게 해요? 비례한다는 겁니다. 어쩔 때 만약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다고 한다면, 만약 같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부하 분담의 용량의 비가 되지 않아 부하 분담이 균형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는 거. 조건이 아니라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은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비가 같을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자,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실제 기출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도록 하죠. 기출 문제. 네, 바로 2014년도 2회차 문제가 바로 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두 대의 변압기가 지금 병렬 운전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전격은 모두 같고 1차 완선 누설 임피던스만이 2 플러스 J 3옴과 3 플러스 J 2옴이다. 부하 전류가 50A 하면 순한 전류는 얼마인가? 자, 이 문제 자체가 뭐예요? 문제 자체가 이거에 대한 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다. 지금 문제에서 보면 2대3이죠. 내부 저항과 누설 임피던스의 비가 2대3. 얘는 3대2죠. 다르죠. 자, 다르게 되면은 뭐가 흐른다고 되어 있어요? 순환 전류가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이 4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 자체가.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에 50A가 흐르고 있습니다. 50A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왜? 자, 우리가 병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어떻게 저항에 반비례하게 되어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자, 이쪽에 흐르는 친구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흐르는 친구는 어떻게 돼요? 전체 전압을 다 더합니다. 2 플러스 3J라는 친구 더하고 그리고 3 플러스 2J라는 친구를 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누구 깨온다? 남의 깨옵니다. 남의 깨. 왜? 반비례하니까 3 플러스 2J가 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몇 암페어? 50A를 곱하게 되면 어디에요? 왼쪽에 흐르는 전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25 마이너스 5J라는 이러한 전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쪽에 흐르는 전류는 그냥 50A에서 뭘 해주면 된다? 25 마이너스 5J 하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25 마이너스 25 플러스 5J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왼쪽에 흐르는 전류는 25 마이너스 5J, 오른쪽에 흐르는 전류는 25 플러스 5J예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은 자, 무효분과 유효분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분은 뭐다?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무효분은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25A가 될 겁니다. 유효분은요, 25A. 자, 무효분은 뭐예요? 마이너스 5J가 될 겁니다. 맞죠? 마이너스 5JA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흐르는 거는 뭐가 돼? 25 플러스 5J니까 유효분은 25A가 될 거죠. 무효분은 어떻게 돼요? 무효분은 플러스 5J가 될 겁니다. 빨간색을 어디다? 오른쪽에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은 뭐가 된다? 5J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편의를 위해서 이 마이너스 5J라는 친구의 방향을 바꿔볼게요.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부호라는 친구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J가 아니라 플러스 5J로 바뀌게 될 겁니다. 뭐라고요? 플러스 5J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쭉 따라갈 겁니다. 쭉 따라가요. 쭉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파란색 전류가 뭐예요? 뺑글뺑글 도는 뭐가 된다? 이 친구가 바로 순환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50A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25A와 25A 유효분만 더해져서 50A가 되는 거고 무효분 친구들은 여기서 뺑글뺑글 도는 이런 순환 전류를 만들게 되고 여기에 대한 답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5J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크기만 물었으니까 답은 뭐다? 5가 되는 겁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OJ랑 OJ랑 만나서 10J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요거는 그냥 폐회로입니다. 직렬연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항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저항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I를 구했어요. 2A예요. 여기 I 구했어요. 2A예요. 그럼 두 개 더해서 4A예요? 아니라고요. 2A라는 거죠. 또는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OJ가 왔죠. 여기 OJ가 왔죠. 여기도 뭐가 돼요? 플러스 OJ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OJ이고 OJ여야 되니까 이 KCL이니까 예,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빠지는 게 없다는 거죠. 10J면은 여기 10J고 여기 OJ면은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건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지금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순환 전류가 흐른 겁니다. 자,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전류 간의 위상차가 다르죠. 25-OJ, 25 플러스 OJ 위상차가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환 전류가 생기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동선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요런 이유로 여러분들 요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고 외우실 때 조금이나마 이해하면서 하면 또 잘 기억이 남잖아요. 제 강의 또 들으면서 한번 더 리마인드 하셔서 여러분들 단답 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정리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변압기군 병렬 운전조합입니다. 그래서 삼상 변압기가 병렬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뭘 묻겠어요? 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세요 하면 여기에서 골라주셔야겠고 할 수 없는 경우를 골라라고 하면 여기서 골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강사님 이거를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절대로 외울 필요가 없죠. 자, 왜? 우리가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볼게요. 삼상 변압기군 병렬 운전조합입니다. 뭐라고요? 병렬 운전이라고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병렬 운전이면 같이 가는 거 맞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같이 가는 거죠. 인간으로 따지면 변압기의 병렬 운전은 바로 결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은 혼자예요? 둘이에요? 둘이 합니다. 반드시 둘이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병렬 운전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짝수가 나와야 돼요. 짝수. 여기 다 짝수죠. 델타, Y 다 델타, 짝수죠. 델타 2개, Y 2개, 델타 2개, Y 2개, Y 2개, 델타 2개, V 2개, V 2개. 무조건 짝수여야 돼요. 얘는 뭐예요? 델타 3개잖아요. Y 3개잖아요. 홀수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상 변압기군 병렬 운전 조합이다.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주시면 그게 바로 병렬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부하 분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압기가 지금 두 대가 병렬 운전하는 상황에 있어서 자, A 변압기가 있을 거고요. B 변압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 둘이가 일을 같이 하는 거죠. 병렬 운전이니까. 그런데 분명 어떤 친구가 더 많이 일을 할 거고 어떤 친구가 조금 덜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얼마만큼 일을 많이 하냐에 대한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하나만 풀어보시면 관련 내용 여러분들 다 푸실 수 있으니까 해설 영상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여기 적혀있는 이 식을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식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변압기 용량이 250짜리와 변압기 용량이 200짜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2.5, 3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병렬 합성 용량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다? 병렬 합성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압기 두 대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 병렬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병렬 운전이라는 것은 둘이 협심해서 둘이 힘을 합쳐서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50이 조금 더 200보다 크기 때문에 힘이 센 친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조금 더 일을 더 많이 해줘야 될 겁니다. 왜?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요. 자, 이런 거를 일단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하 분담비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자, PA를 A가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PB를 뭐라 한다? B가 운동하는 일이라고 운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럼 얘네들은 어디에 비례한다? 본인의 크기에 비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PA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이 친구를 PB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PA 그리고 PB 이런 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변압기 용량 P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VI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VI가 되는 건데 지금 병렬 운전이죠. 따라서 이 병렬이라는 말은 뭐예요? 전압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P랑 I랑 비례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부하 분담비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부하 분담비, 자, 그러니까 부하가 결론은 뭐예요? 부하를 우리가 전류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또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IA 나누기 IB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어차피 비례하니까.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이 있죠. V는 IR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V는 뭐라고요? IR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역시 V가 어떻게 해요? 일정하기 때문에 I랑 R도 반비례한다는 거죠. 자, 근데 교류에서는 뭐 IR도 되고 IZ도 되니까 결론적으로 I랑 Z가 반비례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I라는 친구와 Z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퍼센트 임피던스가 어떻게 들어간다? Z, 여기에 A가 들어가겠죠. 반비례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Z, B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부하 분담 비공식이 되게 됩니다. 일단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대입해 볼게요. 자, PA라고 하는 것은 250이고 PB는 200이고 자, 그리고 2.5가 뭐 해야 돼요? 퍼센트 ZA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3은 퍼센트 ZB가 되겠죠. 따라서 그냥 넣어주시면 250 그리고 200 그리고 곱하기 ZA는 2.5가 되고 위에는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뚱땅 이 친구를 계산하게 되면 1.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PB랑 PA랑 나눴더니 1.5라는 말은 확실히 PA가 PB보다 얼마만큼 일을 더 많이 했다. 1.5배만큼 더 많이 일을 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딱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뭐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은 경계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PA가 온 힘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PA가 온 힘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최대 힘은 얼마예요? 250만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1번. PA가 온 힘을 다한 경우, PA가 온 힘을 다한 경우 PA 값은 뭐가 돼요? 250이 될 겁니다. 맞죠? 단위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은 PB라고 하는 친구는 얘가 250만큼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 PA가 뭐예요? 이게 250입니다. 자, 그럼 PB는 뭐 어떻게 돼요? 250 나누기 1.5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250 나누기 1.5 하면 약 166.66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죠? 자, 두 번째로는 뭐다? PB가 온 힘을 다해 일을 했다고 합시다. 뭐라고요? PB가 온 힘을 다해 일을 했다고요. 자, 그럼 PB가 온 힘을 온 힘을 다해 일을 하면은 최대 어디까지? 200까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200을 넣어주시면 200에 1.5를 곱하면 300이 될 겁니다. 따라서 PA는 뭐가 돼요? 30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케이스 중에서 뭐예요? 답이 있다는 건데, 자, 분명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PB는 200까지 일을 해서 오케이 200까지 됩니다. 자, 그런데 PA는 300입니다. PA는 최대 250까지밖에 일을 못해요. 자, 그런데 뭐예요? 300이라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따라서 얘는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은 뭐다? PA가 250이고 PB가 166.66일 때구나. 따라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준다? 이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답이 뭐가 된다? 더해 주시면은 416.67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